저는 남편이랑 얼마 전 대판 싸우고 이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30대 초반의 여자이고 남편과 결혼한 지는 이제 1년 됐어요. 1년 동안 정말 많이 참고 이해하려고 노력도 해봤는데 더는 못 참겠습니다. 남편이 누나가 하나 있고 시아버지는 돌아가셨어요. 누나랑도 나이 차이가 꽤 있고 남편 나이 30 중반인데 어머님은 벌써 70입니다. 연세가 있으니 건강도 좋지 않으시고 경제력도 없어서 결혼 전에 남편과 상의하고 어머님 모시고 살기로 결정했어요. 주변에서 다들 말렸지만 제가 남편을 사랑하고 제 스스로에게 확신이 있었어요. 아주 주제넘고 오만한 생각이었다는 걸 1년 만에 이혼 준비하면서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부부도 당장 집 살 형편이 안 되니까 시어머니 모시고 살면서 조금 넓은 집으로 이사해서 함께 살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생활비도 적게 들고 어머님 아프시면 돌봐드릴 수도 있으니까요. 주변 사람들 다 안 된다고 반대해도 저희 부모님,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만 생각하면서 뭐가 문제인지 전혀 알지 못했죠. 저희 시어머니가 키가 작으신데 몸무게가 엄청나십니다. 남편 말로는 건강이 안 좋아지면서 살이 급격하게 찐 거라고 하더라고요. 같이 살면서 어머님 모시고 운동도 같이 하고 식사도 건강식으로 차려드리면 살도 빠지고 건강도 다시 돌아올 수 있겠구나 싶었죠.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야 어머니가 아프시다는 남편의 말이 뭔지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어머님은 신장이나 소화기관이 아프신 게 아니라 정신이 아프신 겁니다. 제 생각은 분명히 치매예요. 그것도 굉장히 심각한 수준의 치매입니다. 시어머니를 몇 달 동안 관찰하고 남편에게 시어머니 치매인 것 같으니 병원 가서 검사도 받아보고 치료를 해야겠다고 말을 하면 남편은 화를 버럭 내더라고요. 자기 엄마 정신병자 취급하는 거냐고요? 제가 없는 말 하는 것도 아니고 멀쩡한 사람 정신병자 취급하는 것도 아니라 그냥 옆에서 보고 느낀 대로 이야기를 해줘도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남편이 상황 파악을 못하고 문제가 뭔지 전혀 알지 못하는 것도 지금 시어머니가 그 모양이 된 이유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기까지 이야기하면 제가 잘못 없는 시어머니 욕하는 싸가지 없는 며느리로 생각하실 분들이 있겠지만 지금부터 제가 하는 이야기를 다 들으신다면 정말 깜짝 놀랄 거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제가 처음부터 시어머니 체중이 엄청나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진짜 식탐이 엄청나십니다. 저도 남동생이랑 살면서 어릴 때부터 먹을 거 가지고 많이 싸웠는데 시어머니는 정말 상상을 초월하더라고요. 밥 다 먹고 밥상머리 떠나기가 무섭게 냉장고를 열면서 출출한데 먹을 것 좀 없냐고 물어보십니다. 결혼하고 어머님 모시고 살면서 음식은 거의 제가 하고 있어요. 그렇게 잘 드시면서 또 요리는 못 하십니다. 이유를 물어보면 만들면서 기다리는 시간을 못 견디신대요. 그도 그럴 것이 음식을 제가 만들어 놓으면 주방에 음식 있는 꼴을 못 보세요. 보통 오래 먹으려고 해놓는 곰탕이나 카레, 육개장, 감자탕 같은 걸 한솥 해놓으면 저녁으로 같이 먹고 저랑 남편이 방에 들어가 있으면 밤새도록 주방에서 달그락 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 보면 그 큰 솥으로 해놓은 음식이 하나도 안 남아요. 밤새도록 주방을 들락거리시면서 퍼다가 드십니다. 다른 건 그렇다 치고 제가 카레를 한솥 해놓은 날에는 맨입으로 먹기에는 카레가 짜서 그런 건지 밥통에 있는 밥도 다 먹고 새벽에 혼자서 새로 밥까지 지어서 기어코 그 카레를 바닥날 때까지 드십니다. 새벽 3시에 자고 있었는데 주방에서 밥솥 알림음 듣고 진짜 소름이 돋았어요. 어머님 계속 안 주무시고 돌아다니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차마 나가보진 못하고 그냥 계속 자는 척 하고 있었죠. 저도 많이 먹는 편도 아니고 남편도 정말 어머님과는 다르게 음식 먹는 양이 적어요. 그런데 제가 매일 2번씩 밥을 합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출근하기 전에 아침밥 해놓고 어머님 드실 만큼 많이 해놓고 나가면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면 밥통은 텅 비어있고 냉장고에 넣어놓은 반찬도 텅텅 비었어요. 이젠 익숙한 상황이기 때문에 매일 저녁 퇴근길에 집 앞 반찬 가게에서 반찬을 사서 집에 갑니다. 집에 가면 먹을 게 하나도 없는 걸 알기 때문이죠. 쉬는 날에 하루 종일 같이 집에 있을 때는 아침 먹고 1시간 만에 출출하다고 주방 들어가서 냉면 대접에 밥 퍼다가 냉장고에 있는 밑반찬 꺼내서 밥을 드십니다. 같이 먹는 식사 시간 중간중간에 그런 식으로 한두 번씩 꼭 식사를 더 하세요.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저희 시어머니는 요리를 하지 못하세요. 저랑 같이 살기 전에도 반찬은 전부 사서 드셨다고 합니다. 당연히 김치 같은 것도 담글 줄 모르시고 집에서 수육이라도 삶으면 어머님께서 고기 자르다 말고 반절은 본인 입으로 들어가십니다. 눈앞에 음식이 있는 걸 참지 못하는 병이라도 걸린 것 같아요. 명절이나 아버님 제사 때도 시어머니께서 전부치다 말고 다 입으로 들어가니까 남편이 아예 어머님은 근처에 오지도 못하게 하더라고요. 그래도 미련을 못 버리고 주변을 왔다 갔다 하면서 입에 쏙쏙 집어넣으십니다. 어린아이처럼 식탐 조절이 안 되세요.
그냥 많이 먹기만 하는 거면 차라리 괜찮은데 남이 뭘 먹는 꼴을 못 보십니다. 집에서 같이 밥을 먹을 때도 어머님 좋아하시는 고기 반찬을 먹을 때 저나 남편이 먹는 걸 아까워하시면서 본인 입에 엄청 쑤셔 넣으세요. 한 번에 4~5점씩 집어서 입에 밀어 넣으십니다. 그래서 한 번은 저희 먹을 거 조금만 덜어내고 나머지 전부 어머님께 드렸는데 자기 거 먹으면서도 계속 남편과 제가 밥을 먹을 때마다 욕을 하십니다. 진짜로 욕을 하신다니까요. 어휴, 저 처먹는 것 좀 봐라. 제가 다 먹네. 자기 입에 미어터지도록 넣고 씹으면서도 남이 먹는 꼴을 못 봐요. 저한테만 그러는 거면 그냥 시집살이라고 생각할 텐데 남편이 먹는 꼴도 못 보고 심지어는 다른 모르는 사람이 먹는 걸 봐도 똑같이 그러십니다. 그래서 외식을 아예 할 수가 없어요. 식당에서 음식 주문해 놓고 기다리는 동안에 옆 테이블 손님이 먹는 걸 보면서 저 돼지 같은 놈, 저 먹는 꼴 좀 보라지. 아마 옆 사람에게 어머님 말씀하시는 소리가 들렸으면 바로 큰 싸움 났을 겁니다. 어머님의 인생의 관심사는 오직 먹는 것뿐이고 옷이며 화장품이며 어머님 나이대에 좋아하실 만한 그 어떤 것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덕분에 식비가 엄청나게 들더라고요. 어머님 모시고 집 앞 빵집에 가면 10만 원 어치는 고르는 것 같아요. 쟁반 2개가 쏟아지기 직전까지 빵을 담으시고 그래도 미련을 못 버리시고 계산대 근처에 있는 쿠키라거나 사탕도 계속 주워 담으십니다. 오죽하면 계산하는 빵집 사장님이 저를 보고 괜찮으신 거 맞냐고 물어보기까지 했어요. 드시고 싶은 빵이 있다고 하는데 제가 뭔지 잘 몰라서 모시고 나갔다가 그 다음엔 절대로 어머님과 같이 음식 사러 안 갑니다. 집 근처 시장에서 간식으로 떡볶이 순대를 2~3만 원 어치는 그 자리에서 드시더라고요. 요즘 유행하는 비싼 분식집도 아니고 3,000원이면 떡볶이를 한 접시 가득 내어주는 시장 분식집에서 그 정도를 드시니까 나중엔 사장님이 놀라셨어요. 남편이 자기 엄마 드시는 건 본인이 알아서 메꿀 테니 드시고 싶은 거 다 사다가 드리라고 카드까지 줬는데 이제 결혼하고 남편이랑 같이 살면서 돈도 모으고 집도 사고 애도 낳고 살아야 하는데 어머님 입으로 다 들어가고 끝날 것 같아요. 오직 어머님 식비로 쓰는 카드에서 한 달에 150만 원, 200만 원은 그냥 나옵니다. 저희 가족 식비가 아니라 어머님이 드시는 식비예요. 가족이 밥 먹고 반찬 사 먹는 건 생활비 통장이 따로 있어요. 남편이 어머님 드시고 싶다는 거 생길 때마다 쓰라고 준 카드값이 200만 원이에요. 남편 직장도 괜찮고 검소한 사람인데 왜 그동안 어머님 모시고 살면서 돈도 제대로 못 모았는지 알만 하더라고요. 저도 1년 살아보니 딱 견적 나옵니다. 앞으로 어머님이랑 살면 평생 집도 못 사고 적금도 못 할 것 같아요. 버는 족족 어머님이 다 드시고 끝날 것 같습니다. 정말 옆에서 보고 있으면 미련하고 답답해서 미칠 것 같아요. 먹보대회 나가는 사람도 아니고 혼자서 5인분 이상 음식을 드셔대면 당연히 소화도 안 되고 건강에도 안 좋은데 꾸역꾸역 소화제 먹어가면서 냉장고에 모든 음식을 매일매일 거덜내고 계십니다. 한 번은 일하는 도중에 남편에게 전화가 와서 시어머니가 응급실 실려가셨다는 말을 듣고 깜짝 놀라서 달려갔는데 동네 아줌마들이랑 집 근처에 있는 한식 뷔페를 같이 가셨나 봐요. 7,000원 정도 내고 많은 음식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곳인데 우리 어머님께서 그곳을 초토화를 시켰다고 하더라고요. 접시 하나에 고기를 산더미처럼 쌓아서 여러 번 드시더니 결국에 그대로 식당 바닥에 쓰러져서 응급실로 실려왔다고 하는 겁니다. 진짜 병원에서 창피하기도 하고 속상해서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남편에게 어머님 꼭 병원 가서 진찰받게 하자고 이대로 가다가는 당신이나 나나 큰일 날 것 같다고 이야기했는데 그때마다 남편이 자기 엄마를 정신병자 취급한다면서 불같이 화를 내는 바람에 한 번도 검사를 못 받았어요. 제가 인터넷 찾아보고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욕구를 절제하는 뇌하수체에 문제가 생긴 것 같다고 하시는데 근본적으로 병원을 가셔서 검사를 받고 약물 치료든 상담 치료든 받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어머님도 이런 이야기 꺼내면 욕을 하고 난리를 치시고 남편조차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니까 제가 더 이상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머님을 이해 못하는 제가 이혼하고 나가는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결혼하고 1년 동안 남편과 맞벌이하면서 돈 모은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처음에 어머님 모시고 산다 했을 때 좀 불편하더라도 서로 생활비 줄여서 목돈 모을 수 있겠다는 계산이었는데 제가 너무 어리석었네요. 남편한테 이혼하자고 이야기했더니 한숨만 푹푹 쉬면서 자기 엄마 불쌍하지도 않냐고 다시 생각해보랍니다. 아버님 돌아가시고 어머님 혼자서 자식 키우다 보니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된 건데 좋은 마음으로 끝까지 보살펴드리자고 하더라고요. 저도 처음에 합가해서 같이 살자고 했을 때 각오를 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힘들 것도 알고 있었고 아무래도 집에 어머님이랑 살면 불편한 점도 많겠죠. 하지만 제가 왜 돈 벌어서 어머님 밥 해드리고 같이 밥 먹다 말고 욕을 먹으면서 살아야 하는 건지 이제는 참을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 어떻게든 셋이서 잘 살아보려고 했던 마음은
이제 온데간데 없고 어머님이 식사하시는 소리만 들려도 속이 다 뒤집어질 정도로 스트레스네요. 이미 같은 식탁에서 밥 먹은 지도 오래고 저는 더 이상 남편에게도 아무런 미련이 없어서 그냥 이대로 이혼합니다. 좋은 마음 갖고 어머님 모시고 잘 살아보려고 했던 제가 너무 한심스러워요. 남들이 말리고 안 하는 건 다 이유가 있나 봅니다. 앞으론 남의 어머니한테 잘할 생각 말고 우리 부모님에게 효도하면서 살래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